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어서가 아니죠. 지난 방송 이후에 카카오톡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한 네 분 정도 찾아와 주셨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고 관점 공유도 몇 번 드리고 이렇게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모닉 패턴을 다들 배우고 싶다, 확실히 알고 사용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새벽 시간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PPT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자료 찾아서 만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하모닉 패턴을 패턴 먼저 배우기 전에 이제 하모닉 패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점 5개 X, A, B, C, D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에 대한 예시인데 이렇게 우선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X점을 잡는 게 가장 어딜 가도 이제 하모닉 패턴을 좀 공부하고 있다 하는 분들께서 헷갈려 하는 게 도대체 X점은 어디로 잡아야 하나요? 파동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야 이 패턴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극점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좀 엘리엇 파동은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엘리엇 파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 파동의 종점 혹은 유의미한 어떠한 점으로 이제 X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B점은 이 XA 되돌림이고요. 그리고 C점은 다시 이 AB의 되돌림이죠. 그러고 D점으로 내려가서 요 PRG가 형성되는 요 구간에서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D점이 패턴의 완성 지점이라서 이제 요 XA 되돌림에 의해서 가틀리 패턴은 786 되돌림이 나오고요. 네, 이런 식입니다. 우선 잠재적 반전 구간에 대해서 여기 톡방에 희망님께서였나?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포텐셜 리버설 존 해가지고 PRG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잠재적인 반전 구간, 영역 이렇게 뜻은 해석이 되고요. 이제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존이라는 의미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지점 이게 아니라 이 가격이 반전될 수 있는 영역이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패턴 예시를 보시면 이 영역을 찾는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혹은 또 추가적인 어떤 근거들이 여기 겹쳐주면 이 영역에서는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영역이 형성이 된다. 요거는 뒤에 가면 가틀리 패턴의 부분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적어놓은 거는 이런 식입니다. D점에 해당하는 되돌림, XA 되돌림 786, 프로젝션, BC 프로젝션, 그리고 최소 1대1 AB는 CD,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PRG가 형성이 된 곳이 이제 강력하게 피보나치 값들이 3개 이상 겹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저희가 찾아서 하모닉 패턴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 또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그에 의해서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되고 저희가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TP, 이제 타겟 포인트인데요. 이제 하모닉 패턴에 진입을 했으면 이제 여기가 반전될 거다 하고 예상하고 이 영역에서 매매를 실행했는데 이제 수익 구간은 어디로 잡냐?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모닉 패턴에서는 이 패턴이 A점부터 D점까지 대부분 패턴이 이렇습니다. 샤크 패턴이나 사이퍼 패턴은 C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CD를
해가지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하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다음에 또 샤크 패턴이나 사이퍼 패턴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대부분은 A점과 D점의 선분을 되돌림 툴로 그어서 38.2 되돌림, 61.8 되돌림, 이렇게 두 가지 TP1에서 뭐 절반을 덜어낸다, 혹은 나는 뭐 60% 덜어낼래, 70% 덜어낼래,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바뀌겠죠. TP2는 이렇게 618 되돌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스탑로스는 이제 하모닉 패턴을 제가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좋다 이게 배우면은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손익비를 따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제 패턴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가틀리 패턴 경우는 스탑로스가 1.0 XA 되돌림, 즉 이 X점을 다시 뚫고 내려왔을 때 손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에 대해서 AB는 CD 패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트레이딩 뷰 보시면은 좌측에 요 텍스트 뭐 요런 거, 요 밑에 사이에 있는 파동을 그리는 요 툴일 거예요. 요 툴을 누르시면 밑에 쭉쭉쭉 있는데, 세 번째로 ABCD 패턴, 요 툴로 작도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모닉 패턴은 어떠한 조정파동, 이런 식으로 조정파동의 성향이 강해서 M 혹은 W 형태의 웨이브, 파동이다, 이렇게 불려요. 파동의 형태에 따라. 가틀리도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M, 이런 형태를 띠죠, 파동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AB는 CD 패턴은 시점의 되돌림 값에 따라서 1대1 비율을 가지는, 보시면 제가 일부러 요거를 그릴 때 AB 요 길이를 다 같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 되돌림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고점이 바뀌죠. 네, 많이 되돌릴수록 점점 짧아지는. 왜냐면 지금 이게 1대1 AB는 CD 패턴만 나타내 놓은 건데, 보면은 이제 얼터네이티브 AB는 CD 패턴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또 차차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번 강의엔 없어요. 왜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1대1 요 비율 값을 먼저 알으셔야 나중에 작도를 하거나 할 때 기본부터 알아야 추가적으로 또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대1 ABCD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되돌림 값에 사용하는 피보나치 값은 이렇게 382, 0.5, 618, 707, 786, 886 이렇게 있고, 이제 요 되돌림에 따라서 이 프로젝션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382에 2.618 프로젝션, BC 프로젝션이 그려지면 요 A, B, C, D 패턴이 1대1 값을 갖는다. 요렇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 프로젝션은 요 1부터 시작해서 1.13, 1.272, 414, 618, 2.0, 2.618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의 프로젝션이 이제 2.24, 3.14, 3.618 이런 값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패턴들에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리시프로컬 AB는 CD 패턴인데, 요 리시프로컬이라는 말이 상호간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네. 흔히 역 AB는 CD 패턴이다. 왜냐면 아까 요 1대1부터 시작해서 1대1이 아까는 여기 있었죠. 점점 반대로 꺾이죠, 얘네들이. 요거는 주로 쓰는 패턴은 아니에요. 이제 요 트레이딩 뷰 툴 똑같이 쓰고 기존의 1대1 비율 값이 역으로 쓰여요. 보시면 아까는 C점에 되돌림 값이 있던 자리에 있던 값들이 이번에는 요 BC의 되돌림으로 오고, 아까는 또 여기 이 확장 값으로 있던 요 프로젝션 값이 이번엔 요 되돌림을 넘어선 AB의 되돌림으로 온
뭐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비율값을 쓰는데 뒤집어졌다 요것뿐이에요. 이제 패턴 외 근거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큰 관점으로 사이퍼 패턴 볼 때 왜 역 AB는 CD도 존재한다 하면서 아마 그때 봤던 역 AB는 CD가 요거일 거예요. 272786 비율이 아마 1.28 몇이었던 것 같은데 1대1 자리랑 제가 크게 봤던 사이퍼 패턴이랑 겹쳐가지고 23.1K였나요? 네, 그쯤에서 봤던 큰 관점의 사이퍼 요거를 그냥 하나의 근거, 추가 근거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요거에 대한 그 작도를 같이 PPT에 넣었으면 바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 AB는 CD 패턴은 주로 하모닉 패턴 5제로, 5제로는 이제 뒤에 제가 그려놓긴 했는데 부르기를 5제로 패턴, 5형 패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요 5형 패턴이 샤크 패턴 이후에 나타나서 네, 역 AB는 CD를 또 하나의 PRG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이제 AB는 CD 패턴이 하모닉 패턴의 근간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있네. 하모닉 패턴의 근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B는 CD 패턴 없이는 사실상 하모닉 패턴의 어떤 패턴들도 그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근거가 되어주는 이 AB는 CD가 빠져버리면 아까 PRG를 형성하는 것에 근거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선 패턴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배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 패턴에 변형된 알터네이티브 배 패턴이 있고, 제가 지금 요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려놓은 거는 이 알터네이티브 배는 요 886과 1.13이라는 범위 값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가틀리 패턴, 그리고 가틀리가 BC 프로젝션 기준이 달라지고, 그리고 요 뒷점이 886 레벨까지 가는 딥 가틀리 패턴, 그리고 샤크 패턴이 있고요. 샤크 패턴도 여기 886에서 1.13이라는 PRG의 범위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버터플라이 나비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5제로 패턴, 아까 말씀드렸었죠. 역 AB는 CD랑 함께 쓰인다고. 네, 이런 식으로 역 AB는 CD. 그리고 크랩 패턴 있고요. 크랩 패턴은 이제 요 AB는 CD 패턴이 1대1 값이 아니에요. 엄청 확장된 AB는 CD 패턴이고, 이제 딥 크랩 패턴, 이제 크랩 패턴에서 뒷점의 길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딥가틀리 같은 경우는 786 되돌림에서 886 되돌림으로 뒷점이 깊어졌는데, 딥크랩은 요 B점이 618에서 886으로 B점이 깊어진 요 패턴이에요. 그리고 사이퍼 패턴은 제가 not harmonic 여기 적어놨죠. 하모닉이 아니라 이거는 하모닉 원서 외에 누가 개발한지 모르는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보나치래 트레이딩 뷰 툴에도 있을 만큼 사용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보면 요 패턴과 요 패턴 지웠죠. 그 이유는 AB는 CD 패턴이 쓰이는 하모닉 패턴들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예요. D점을 보정해서 AB는 CD 패턴으로 D점을 보정하고 PRG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각각 패턴별로 AB는 CD의 중요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알터벳 같은 경우는 여기 B점 되돌리면 짧은데 D점까지 거리가 길죠. 이거는 AB는 CD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터벳 같은 경우. 그리고 크랩이나 뭐 이런 패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유일하게 역 AB는 CD가 사용되는 5제로 패턴, 이제 PRG를 찾을 때 역 AB는 CD를 그려서 뒷점인 0.5와 겹치는지 PRG를 그런 식으로 찾곤 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 배울 패턴인 가틀리 패턴,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틀리는 하롤드 맥킬리 가틀리라는 이제 월스트리트 분석가에 의해서
개발된 패턴이고, 이제 하모닉 패턴의 가장 시초 기원이 됐던 패턴이에요. 우선 이 가틀리가 집필한 주식시장의 이익, 이런 책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외국 원서인데 지금도 소장 가치가 엄청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책의 222페이지에 적혀 있어서 이 가틀리 패턴의 근간이 되는, 시초가 되는 이 패턴이, 그래서 가틀리 2라고 불렸기도 하고,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전설인 스캇 카니 선생님께서 뭐 가틀리부터 벳 뭐 다 해가지고 패턴을 다 지금 시장에 최적화해서 발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트레이딩의 원서 4권이 있는데 다 스캇 카니 선생님이 집필한 책이죠. 네, 그걸 보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네, 뭐 번역을 해가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패턴 발견 당시 이제 피보나치 기준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니 선생님이 발전을 시켰고, 역시 시장 추세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시장이 변곡이 여기고 되돌림으로 이용해서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패턴입니다. 이렇게가 아니죠. 쭉 내려오고 반전을 하고 그 되돌림, 요때 다시 수익을 찾으러, 예를 들면 뭐 1파동, 2파동, 이제 3파동 갈 거야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A파동, B파동, C파동 갈 거야 하고 가틀리 패턴을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삼각수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횡보장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틀리는 최소 1대1 AB는 CD, 요거 만족 못하면 가틀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하죠. 자, 이제 우선 XA 선분의 되돌림 툴을 사용해서 B점의 위치는 0.618XA여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정도는 감안을 한다곤 하는데, 네, 저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0.618에 플러스 3%를 하면 0.64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를 하면 0.588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얼추 비슷한 범위 안에 있으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 너무 심하게 막 0.5면은 패턴을 써야 되는데 가틀리로 쓸 수 없냐, 뭐 이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AB 선분 되돌림 툴 사용하여 찾아지는 C점, 이 C점도 중요한데 이제 382에서 886 요게 만족이 돼야 돼요. 요 AB를 되돌리는 요 값이 이제 382가 안 되면은 조금 이거는 패턴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886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가끔 보이는데 뭐 한 0.91, 뭐 92, 뭐 이 정도. 근데 이것도 확실히 오차를 감안해야 돼서 약간 넘는 값은 어떤 분들은 A점만 안 넘으면 패턴으로 쓴다 하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다른 근거가 겹쳐주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XA 선분을 되돌린 786 값으로 가지는, 네, 이런 패턴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아까 PRG를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것들조차 가틀리 패턴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BC 프로젝션이죠. BC 선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사용하여, 요 BC의 되돌림 툴을 사용하면 되돌림은 여기서부터 뭐 382, 0.5, 뭐 786, 886, 결국 B점 1.0이 되겠죠. 근데 이 1.0을 넘어선 확장값이라고 해요, BC 프로젝션이. 그래서 BC 프로젝션이 1.13에서 1.61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범위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1.13, 272, 414 이렇게 618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618부터는 딥가틀리의 조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요 값 안에서 보려고 하고, 그래도 618, 786이 딱 맞물려 준다면 좋은 되돌림 값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A, B, C점 순서로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었을 때
그러면 확장 툴, 피보나치 확장 툴 점 찍으면 AB는 CD 패턴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최소 1대1이 돼야 되고 1.27이 AB는 CD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PRG를 찾는 이런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요 D점의 위치 786 피보나치, 요 피보나치, 요 피보나치가 맞물리는 자리가 뭉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지지 또는 저항이 되어주는 PRG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패턴이 완성된다고 하면 수익 실현은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382,618 TP2는 실전에서, 그러니까 뭐 파동을 같이 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파동, 2파동인데 3파동을 갈 건데 여기 618에서 다 털어버리면 이것도 뒤에 가서 손가락 빨고 뭐 그러고 있어야 하니까 유동적으로 파동이면 파동, 뭐 혹은 뭐 추가적인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근거들 그런 게 있다면 유동적으로 TP는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요 손절 가격 그리고 리스크 관리. 요 손절 가격이 없다면 패턴 써먹기 힘들겠죠. 언제 손절해야겠어요 하면서 막 손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올 테니까. 가틀리는 1.0 SA, XA, X점을 다시 뚫고 가는, X점을 다시 뚫고 가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가틀리 패턴 시작점 X를 TP로 올라가는 게 아닌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은 손절이 한번 나가야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 요게 이제 하모닉 패턴을 쓰면서 포모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 가격 반전 구간에서 피보나치 저항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요 가격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늘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못같이 움직여요. 시장이 막 위로 아래로 움직였다가 날아다니고. 근데 그때 가장 트레이더들이 이 멘탈 관리가 안 되고 투자 심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으면은 손절도 안 나고 뭐 그냥 내 돈 그대로 지켰을 텐데 그때 내동을 해가지고 손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서 결국에 뭐 D점이 조금 미달됐다, 미달되는 경우를 보인다, 뭐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조금 초과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어차피 나는 여기서 타점 잡아서 요 밑에 익절 볼 거면 조금의 거래소별 차이도 있고 이제 진입 가격을 조금 넉넉히 뭐 한 10불에서 뭐 그 정도, 지금 가격대로 치면은 한 10불 정도, 뭐 그 정도 해서 레버리지만 이렇게 진입 가격을 낮춰서 손절 가격까지 퍼센테이지 계산해서 하면 되니까 뭐 요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틀리 패턴 매매 전략을 세우는 방법. 이제 하모닉 작도가 보통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 B점 라인 있죠. 요 라인이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요 작도를 조금 신뢰도 있게 봐야 해요. 왜냐면 B점이 돌파가 안 되고 요 위쯤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나는 계속 이 가틀리 패턴만 보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아예 없는 차트에서 윗방향으로 어떤 패턴을 미리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 M자 요거만 봤기 때문에 뒤에 가서 뭔가 타점을 잡고 새로운 전략을 짜기가 순발력이 웬만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양방향을 다 보는, 패턴이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뭐 이러한 전략들을 한 번에 같이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뭐 작도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트레이딩 뷰 차트를 하나만 띄워놓지 마시고 여기 탭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컴퓨터 화면이라고 치면 여기 뭐 비트코인 하나, 비트코인 둘, 뭐 비트코인 셋 해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다양하게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점 돌파 이후 PRD를 셋업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PRD 셋업은 786XA, BC 프로젝션, AB는 CD 요거를 작도를 합니다. 100점이 돌파된 이후.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PRD 셋업 세 가지 중 가장 핵심이 786입니다. 786이 안 닿으면 패턴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정가를 두실 거면 이 뭐 프로젝션이나 ABCD에 두실 게 아니라 요 가틀리 패턴이 완성되는 필수 조건인 786 되돌림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입가를 정했다면 당연히 786이고 손절은 당연히 바로 잡히겠죠. 그럼 여기 퍼센테이지 계산이 돼요. 퍼센테이지 계산이 되니까 바로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 1%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을 해뒀죠. 제가 진짜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절대 투자로 오래 못 살아남는다. 요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틀리 패턴 손절 라인까지 여기 1%가 잡혀 있잖아요. 1%가 잡혀 있으니까 뭐 2배에서 3배 레버리지를 딱 쓰면 난 내가 주관적으로 설정했던 3% 손절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패턴이 달성이 됐다면 수익을 실현하면 되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뭐 패턴이 막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좀 튀어주는가 했더니 TP를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손절이 났다고 치면은 막 그 뒤에 이제 막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저희가 프레임별로 바라보잖아요. 때로는 1분봉으로 보기도 하고 5분봉, 30분봉, 4시간봉 다 보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려면 항상 큰 봉을 봐야 돼요. 이제 트레이딩으로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매매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는 빨리 떨쳐내는 게 또 다음 전략을 세우고 또 이제 근거가 명확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그때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손절이 나더라도 막 조급하게 뭐 일로 따라 탄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시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전략 세우기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또 다음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볼 테니까 뭐 배 패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양한 하모니 패턴들 그리고 또 파동 이론들 제가 한번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